작은 소리도 소란스러이 여겨지던 고즈넉한 5월 7일 토요일의 밤낚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양 옆방의 조사님들의 신나는 랜딩의 모습이 보이고 함께 조행 중인 묵향 조사님의 랜딩까지. 소리. 우와, 이게 안 달려. 이게 왜 안 달려? 와, 끈적했는데. 몇 번의 허챔질에 얼른 채비를 변경 중이시네요. 지난 4화에서 보여드린 바늘 묶기 기억하시죠? 한참 채비 변경에 집중하고 다시 투척을 했을 그쯤 내일 저 아침에 유튜브 때 애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아빠 얼굴 못 볼까. 내일 어버이날. 미치겠다. 어버이날 이벤트를 위해 찾아와준 딸의 깜짝 선물에 지기님은 감동의 물결입니다. 바로 13번씩 물 줄게, 이거. 꼭 주세요. 알았어. 아, 나 감동 아빠.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왔구나, 얘. 아. 안 비쌌어? 괜찮았어. 저 능력 있는 여자예요. 제가 들어갈게요. 고마워. 넘겼는데 진짜 웃겨. 뭐지 빡 터지지. 잠시만요. 세팅 좀 해놓고. 몸통 찍었다. 오. 등어리 몸통 찍었다. 왜 형님? 야, 소고기 무섭다, 야. 야, 나 형님의 저런 모습 처음 봐. 야, 이리 와. 아, 웃긴다. 떡밥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형님같이 빨리 달 수가 있어요? 잘 닮으면 되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설명을. 아, 떡밥 따는 거? 예. 약 2시간의 조행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묵향하고가 아까 떡밥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떡밥은 뭐 빨리 달고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잘 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떡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는 게 보통 받아가시는 분들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떡밥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더라고. 이렇게 많이들 다시대. 네. 이렇게도 많이 다시고 또 두 손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떡밥 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요. 손으로 이렇게 성형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바늘을 대고 이거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라인을 당기는 거예요. 당겨서 바늘이 가운데 딱 설 수 있도록 하고, 이 벌어진 부분을 요 위쪽을 기라고 그러는데 이쪽을 잘 만져주고 밑둥을 닫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걸쳐달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말아달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초반에 보통 낚시를 할 때 이제 집어를 할 때 하는데, 성형을 해서 동전처럼 누릅니다. 누르고 바늘을 아랫동에 대고 위쪽을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밑은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꽂기가 있습니다. 꽂아달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꽂아요. 이렇게 꽂아요. 꽂아서 기만 탁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 그쵸? 첫 번째, 걸쳐달기 같은 경우는 집어가 됐다는 가정을 하고 이제 먹일 때에 그렇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러면 둥글려서 손으로 이렇게 둥글리고 있고 또 둥글려서 달아야 하냐면, 보통 이제 떡밥은 찰기, 그러니까 점성이라 그러죠. 점성이 생기면 붕어는 흡입을 했을 때 이물감을 느껴요. 그래서 점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밥을 우리가 붓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입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풀리는 속도가 틀려집니다. 얘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입자가 그냥 그대로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내려가서도 풀림도 아주 더뎌지고 또 이제 남은 심조차도 이물감을 느껴서 잼이 나니까 그 입자를 그대로 살려서 이제 걸쳐달기를 하는 거고요. 자, 걸쳐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일 때에 주로 우리가 하고, 아까 그 이렇게 말아달기라고 한 거는 이렇게 말았을 때에 밑을 열어주는 거는 초기 집어할 때, 그럼 투척을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내려가서 편남 무게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에서부터 이제 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멀리서 보고 애들이 집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그 꽂기, 세 번째 꽂기라는 게 있는데, 이 바늘을 이렇게 꼽는 거 같은 경우는 세트, 중층의 세트 낚시에 이제 적용하는 그 밥달기인데, 세트라 하면은 이제 바늘이 이제 짧은 바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위에는 집어제, 밑에는 이제 그 먹이용을 달아서 얘를 꽂았을 때에 붕어는 당연히 집어제로 머리가 향하겠죠. 집어제로. 그러면 여기에서 풀림이 넣게 되면은 밑에 정작 먹이용으로 가지고 있는 먹이용 떡밥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애들은 부상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툭 건들면 뽕 빠지게 해서 애들이 먹이용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법인데, 사실 뭐 바닥에서는 띄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처음 걸쳐달기. 기본적으로 성형을 해놓고 이제 걸쳐다는 거, 요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주의할 거는 점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점성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밥을 하나를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봐볼게요. 이제 떡밥이 바늘에 달려서 원하는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유실이 최소화로 되면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붕어랑 만났을 때는 얘가 분명히 풀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꼬물거리는 이유가 겉만 성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둥글려서 겉만 성형을 한 거예요. 요거를 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가 이제 점성이 많은 떡밥들, 그러니까 일테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이게시죠. 이게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떡밥들이 있는데, 얘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얘를 2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번과 2번을 이렇게 넣어보면 불리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렇게 됐을 때, 붕어가 만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전혀 이물감이 없이 흡입이 편하게 되는데 반해서 얘는 이렇게 탁 만져보면은 탁 터치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엉어리진 게 느껴져요, 얘가. 그래서 붕어는, 왜 건붕어도 우리가 키워보면은 항상 그 바닥에 깔려있는 모래를 입으로 흡입을 해서 다시 뱉어내잖아요. 거기 이제 플랑크톤이나 취할 수 있는 것들 취하고, 모래 같은 경우는 이제 뱉어버리거든요. 그 이물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은 다 뱉어내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떡밥을 만지실 때는 뭐 허챔이 되게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데,
그게 보면은 이제 그 떡밥을 어떻게 만지고 떡밥을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떡밥이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점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서 뭐 찰지게 이렇게 하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손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 안에서 최소한의 힘으로 이렇게 금만 성형을 해서 금만 둥글리는 거예요. 그 아까 목향아우가 어떻게 빨리 다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레포츠나 이런 것들에는 이제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기본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스케일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고무 차력 같은 거를 이제 문방구에서 구입을 해서 운전할 때 항상 손으로 이 세 손가락으로 둥글리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하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먹성이 떨어지고 할 때 이제 꽉 잡고 가야 될 때는 또 그만큼 많이 둥글려주고. 근데 이걸 둥글리는 이유는 내가 방금 전에 던진 찌를 보면서 그 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내림이 원활하게 되는지, 중간에 떠 있는 애들이 떡밥을 건드려서 유실이 많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찌를 보면서 내가 그 다음 밥을 더 둥글려 줄지 아니면 조금 더 열어줘야 될지, 그걸 이제 판단해서 이제 이 제수초를 하는 거고요. 이 떡밥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딱 열면은 안에 공기를 다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려가게 되면은 불림이 원활히 나오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면 요렇게 많이들 만지고 이개고 뭐 돌리고 그런 떡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찰기가 벌써 생겨버리면 딱 들어갔을 때 방금 얘 던진 거랑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많이 쓰시는 게 뭐 323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는 찐버그 이제 확산성 떡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확산성 떡밥을 잘 운용해서 잘 운용을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도움 될 테지만,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믹스를 해서 넣게 되면은 많이 뜰나는 성질이 강한 떡밥이다 보니까 애들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찜버를 넣는 것보다는 어분을 가지고 숙달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또 그 찜버그나 이런 거를 겸해서 써셔야 될 때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낚시하는 모습을 쭉 보시면서 오셔서 치기님 왜 이렇게 밥을 작게 쓰세요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집어가 됩니까? 라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밥을 이렇게 바늘에 달고 얘를 물에 넣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얘들이 안에서 풀리게 되면은 커요. 그러면 붕어가 이 한가운데 있는 바늘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풀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늘이 이제 여기에 가운데 딱 있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붕어가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당연히 부드럽게 이렇게 풀려진 부분을 먼저 흡입을 하겠죠. 그럼 바늘까지 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하물며 이거보다 크게 넣게 되면은 그만큼 범위는 더 넓어질 테고 내 바늘이 있는 곳까지 붕어가 오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당연 떨어질 테고, 그래서 저는 작게 써요. 중요한 거는 오늘 떡밥 얘기를 했는데 묵향아오가 뭐 빨리 왜 그렇게 빨리 다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해서 이 떡밥 얘기를 오늘 풀어봤는데, 그 사화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뭘 잘 먹는다 그래서 그걸 막 따라가시기보다는 요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요런 재미도 낚시에 또 큰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멀리서 또 목향하고 또 간만에 와가지고 고즈넉하니 둘이 앉아서 밤낚시 하니까 좋았네요. 끝. 아, 조금 더 너무 한가를 붙여야 될 것 같다. 아니요. 어? 멘트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 네. 고즈넉하니 좋았네요. 괜찮나? 너무 짧지 않아? 괜찮아? 이런 건 넣지 마라 진짜 인간적으로 너 진짜. 자꾸 이런 건 넣었어. 사람도 죽으려고 그러고. 이거 좀 배우고 싶었었는데. 이거 장비는 다 같이 친구가 따라갈 수 있잖아. 사실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떡밥인 거거든. 최종적으로는 이제 떡밥이 제일 중요하지. 또 그 붕어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늘보다도 먼저 만나는 것이 떡밥이다 보니까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상관없이 하는 거. 그건 상관없지. 근데 될 수 있으면 낚싯대를 잡지 아니하는 손으로 하는 게 맞겠지. 오른손은 좀 편하게 되는데 왼손은 진짜.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한 거야. 나도 오른손잡이라 상당히 어색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나는 밥 돌리는 것도 이제 왼손을 사용하려고 나름 좀 노력하니까 이제는 되게 편하지. 나는 낚시에도 스킬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인 게 나 역시도 그랬었으니까 옆에서 잡는데 못 잡으면 되게 스트레스야. 맞죠. 상당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스킬을 위해서는 그런 연습이나 조금 생각을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낚시를 하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마스터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좀 못 잡고 해도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더라는 거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부분. 잠시 낚시에도 비싼 거. 진심으로 임하는 지기님의 모습이었기에 오늘도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